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 3월 25일에 개원했었고요. 예. 그대들이 주인공이요. 밥을 청년들이라고 이제 양이 많네요. 이거 양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것도 베이비 퍼스트. 아이고. 수저랑 젓가락. 저,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자, 식사하시죠. 알겠습니다. 드십시오. 아유, 왜 인사들은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네.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형이라고 하고요. 이태형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나이는 나이 말 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강화문의 금융사에서 강화문?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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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구 소재에서 이제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근무하고 보건의료 단체? 네, 네. 김수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한중이라고 하고요.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스타트업. 그럼 식사하시면서 하시죠. 저는 정원호입니다. 아, 예, 아니. 너무 유명하신 분. 이 두부가 아주 맛있죠? 예, 맛두부인데요. 어디서 났어요? 이거 예, 오늘 막 나온 거예요. 그죠? 야, 전라도에 좋은 거예요. 전라도에 좋은 거. 이거 두부가 만든 두부예요. 그죠? 산 거예요?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만든 것처럼 맛있네. 아, 저희가 두부를 해 먹어봐서 그쵸. 예, 이게 딱 그 공장에서 나온 거랑 좀 다른. 되게 불편하죠. 이렇게 그저께 같대. 되게 불편하죠. 여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대들 공간이에요. 응? 아이고. 언제든 오세요. 여기 화수목 12시 반부터 3시까지. 아, 이런 시간. 아, 그럼 맛있네. 김치볶음밥 실력이 대단하신데요? 김치볶음밥 소스가 있어요. 요즘 제일 힘든 건 어떤 지점이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 아니면 계란도 더 드릴까? 일은 다 하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물가가 좀 체감이 좀 많이 되도록 오르다 보니까 밥값 많이 올랐죠. 예, 그 실질 소득이 사실 좀 감소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주변에서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타격을 받아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대학원 다니거나 이런 아직 소득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걸로 또 식사를 많이 때우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 편의점 도시락 얼마씩이에요? 값이 좀 다르지만 네, 평균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5,000원이면 평균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하나 정도 예전에 해자 도시락 그런 건 안 나오죠 요즘. 나오긴 나와요? 네, 네. 막 푸짐하게 막.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아무래도 좀 따뜻한 밥을 좀 먹어야. 네. 그래도 5,000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서울 상경한 집에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 시골 분이세요? 부산 부산?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써서. 많이 고쳤습니다. 부산 고치기 힘든데?
열심히 고쳤어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네. 그래서 확실히 물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밥값 차이도 크고 또 저희 회사는 이제 구내 식당이 따로 없다 보니까 점심 일일이 사 먹고 있어요. 근데 요즘 기본 이제 사 먹으려면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니까 좀 그죠. 사실 점심 먹을 때 부담이 10,000원을 어느 순간 훌쩍 넘어버렸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혼자 일단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저녁에는 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햄버거도 혼자 하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라면 아니고선 그래서 이제 소비 패턴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살면서 소분한 그런 거 팔죠. 이제 소량으로 사고 소육 있고 편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구매하는 요즘 밀키트 이렇게 또 잘 나온 것들을 또 그렇게 가서 사서 하던데. 근무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광화문이나 강남역 같은 큰 번화가는 사실 평균 점심값이 한 15,000원씩 하거든요. 15,000원? 실제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 지원해 주시는 회사들도 있고 구내 식당도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해 줘봐야 뭐 보통 점심값이 10,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돈이 한 5,000원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는 실제 수익 좀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야, 15,000원씩이면 지원 안 해주면 야, 그러면 두 끼 아침 뭐 대충 뜸다 치고 3만 원이네요. 3만 원 나가요 그냥. 네. 그걸로 그냥 100이 딱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거비가 또 월세 전세 사시는 청년 거의 없으니까 월세가 요즘 6, 70만 원 원룸이 계약가 싼 데가 조금 좋은 데 가려고 하면 100만 원씩. 그 월세 100, 10대 100 그럼 딱 200이 나가네. 아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뭐 개인 개발이나 자기 개발이나 또 데이트 비용 막 이런 거 뭐 하면 데이트 비용 얼마 들어요? 데이트 자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논해야지. 예, 데이트 비용도 n분의 1 요즘은 다 n분의 1 하죠. 둘이 만나죠. 예, 그게 문화더라고요. 어때요? 문화인데 예. 조금 그 세대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전히 네, 또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내고 아. 네,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긴 네. 뭐 n분의 1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거 내는 쪽이구나.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네. 내는. 네. 좀 덜 내는 쪽이에요? 근데 근데 그런 걸로 사치라 아직 데이트는 안 하시고 그러시구나. 올라온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거 어떻게 해요? 데이트 비용. 저는 반반할 때도 있고 뭐 제가 더 많이 낼 때도 있는데 사실 뭐 돈 내는 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예. 그 데이트 비용 보통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몇 번 만나고 그러면 데이트 비용도 한 50만 원은 들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집 밖에서 안 나가. 여자친구랑 집에서 주말에 뭐 해먹고 이런 걸로 조금 패턴을 바꿔가지고 밖에 나가 본다기보다 요즘 OTT 잘 돼 있으니까 영화관도 잘 안 가거든요. 그렇지 OTT 잘 돼 보면서 있으니까 그냥 먹을 거 해가지고 요리해서 같이 그러니까 모여서 먹거나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화관을 가야 그 영화관도 보고 그 팝콘 장사도 좀 되고. 근데 OTT 보니까 요거는 그 해외 회사에서 다 수익금 다 거의 다 가져가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니까 식당도 밖에 가서 먹을 일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가 자꾸 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형 플랫폼 위주로 가는 구조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죠. 네. 실제로 또 영화관 비용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년 일반적인 분들은 한 번 보면 15,000원 정도가 영화 비용으로 들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팝콘 같은 거 먹고 이러면 이게 2인 기준 한 5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데이트였는데 또 그러고 가면 또 밥 먹어야 되는데 또 영화관들이 비치한 곳들이 또 큰 번화가나 중심가다 보니까 또 식사 비용 같은 것들이 또 비용도 있고. 영화보고 밥 먹으면 10만 원. 아, 네. 그래도 왕가 사는 남자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저희 봤습니다. 안 보신 것 같은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그렇게 적자, 손님들이 팍팍 들어가지고. 퇴근 시간이 나요. 퇴근 시간. 아, 먹을 때 뭐 진짜 잘 하셨네요. 맛있죠? 예. 그 저기 뭐요? 저기 점심시간 늘려달라 해야지. 점심시간 현장에서 청년 얘기 들어야지. 아, 점심시간 왜요? 빌려주십시오. 1시간 반으로. 하긴, 시간이래요, 1시간. 1시간. 다 1시간이죠? 1시간 반으로 늘려달래요. 아, 왜요? 밥 먹으러 갔다가 오면은 그냥 1시간이 똑같다거든요. 아, 데이트까지 하시니까 지금 점심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지? 하긴 저기 어느 되는 데는 2시간 하는 데도 있어요. 점심시간. 사장님 나오셨어? 퇴근 시간은 얼마나 됐어요? 저는 퇴근 시간은 이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20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 이게 월세 매달 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고요, 그거보다. 저는 일단 저녁 있는 삶이 조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부모님의 도움이 좀 아니었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위 친구들 보면 이 주거비가 아깝기 때문에 좀 멀지만 본가에서 통근을 한다거나 그거 많죠. 아니면 서울 외곽에서 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에너지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다 쏟아지는 이런 느낌이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좀 정책들이 생겨가지고 집이랑 회사가 좀 가까워지는 이런 좀 삶이 좀 당연해지면 힘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청년들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유연근무제예요.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는 유연근무인데 리모트 워크라고 요즘은 아무 데서나 그냥 일하면 되는 구조고 그게 또 단련이 돼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노트북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모두가 같은 시간대에 출근을 해서 그냥 대중교통 10,000원이고 차는 막히고 이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가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식사를 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차 출근제로 해서 좀 일찍 하거나 아니 뭐 좀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 한 20% 10% 20분만 분산돼도 9호선 막 150% 180% 이렇게 혼잡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재택근무를 장려해야 되는데 집에서 또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한테는 서울시가 곳곳에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공공 공유 오피스 만들어서 집 앞에 가서 재택할 수 있게 집 앞에서 업무 보고 필요하면 회사로 가고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공공 시스템을 다 갖춰져 있는 공공 공유 오피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무연근무제로 확대하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유연한 사회가 되겠죠. 무연근무제에서 그러면 북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무연근무제가 활성화될수록 출생률도 높아지고 행복도도 높아지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출퇴근 멀리 사는 분들은 집에서 했다가 필요할 때 회사 가고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경상경비가 확 줄어요. 저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제가 한 4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출퇴근이. 근데 보통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갈 때는 정말 사람이 많아서 너무 밀집도가 큰데 한 금요일 정도만 돼도 그 굉장히 좀 쾌적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도 거리인데 그 밀집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굉장히 되게 큰 이슈일 것 같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그 안전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게 어린 아이들 가족분들도 대동하고 오시는 분들도 아침부터 움직이시고 이러면 정말 너무 정신이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꼭 들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그 워크스테이션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그 많은 청년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집에서 공부가 안 되니까 카페에 가가지고 또 비용을 지출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있거든요. 뭐 와이파이도 돼야 되고 또 이런데 근데 이런 것들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뭐 공공부 도서관 같은 분위기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네, 굉장히 의미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회사에서 장려를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시 내에 그 부서를 만들어서 아예 무연근무제로 확대하는 그 담당하는 부서가 전 시민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이게 성과를 내면 사회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사회를. 지금 왜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게 효율에 도움이 안 돼요. 공무원들은 물론 가야겠죠. 민원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민원 담당 빼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도 굳이 왜 그 시간에 가서 한번 이게 바꿔보면 돼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해봤잖아요. 재택근무를. 뭐 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효율화돼요. 지금 도로 넓히는데 엄청난 돈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넓혀봐야 또 차가 더 늘어나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요 공급이 있다면 아예 공급을 줄여버리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좀 하자. 서울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뭐 이제 부산 분에 비할 건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한 8시 반 뭐 이렇게 되거든요. 7시에 퇴근하면. 그럼 이제 씻고 하면 10시여서 사실 이제 저녁이 아예 없어가지고 자취한 지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 주거 정책 간다고 뭐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놨어요. 맞는데 사실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월세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세 자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개인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해당하는 연령층에 그냥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는 정보가 마련이 돼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수요자가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그냥 우물을 파야게끔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걸 조금 더 좀 이렇게 넓게 잘 알려줄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살리긴 아닌데 12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 축하해요. 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박수 받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것저것 또 대출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신혼부부고 뭐 자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허그는 어떻게 돼 있고, 주택금은 공사 어떻게 돼 있고, 시중은행 어떻고 이런 것들 사실 대출 받는 사람이 일일이 다 비교해봐야 돼요.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사실 직장인 기준에서도 너무 찾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구조가 좀 더 바뀔 수 편하게. 있으면, 네, 편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근데 이제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사실 대략적인 것만 알려주지 뭐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런 더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네.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실 결혼 안 한다 뭐 애들 안 낳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다양한 지원 체계가 뭐 뉴스에서 맨날 지원 정책 편다 하는데 사실 실수요자인 말단 입장에서 잘 안 오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신혼부부 청년 그 역세권 주택 같은 것들 이름도 바뀌고 했지만 거의 공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뭐 안심고 뭐 이런 이름도 좀 바뀌긴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신혼부부들이 좀 지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번에 전세 사기에 되게 또 관계가 돼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청년들에 대한 주거 공급. 저는 특별히 당장 지금 들어가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원룸값이 너무 지금 비싸고 또 시설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랄까 좀 조절되고 있지 않아요. 시설 자체가. 그냥 뭐 지금 월세 지원은 월세값만 올리는 효과를 맞습니다. 그만큼 더 받아요. 네. 월세 지원 월세값을 올리는 효과밖에 안 나와요. 이게 퀄리티가 관리가 돼야 거기에 월세 지원이 되면 좋은데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월세 지원이 되니까 그걸로 들어가면 월세값만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세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제가 성동구에서 한 건 뭐였냐면 우리 그때 한번 오셨죠. 굉장히 좋은 게 한양대학교 앞에 원룸촌들이 대학가 근처에 원룸촌들이 다 있잖아요. 원룸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 시설이 갖춰져야 돼요. 그걸 구해서 확인을 해서 이건 쾌적한 환경이 된다. 예를 들면 뭐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또 혼자 살기에도 불편함이 없는 쾌적한 환경들이 주어지는 곳을 지정을 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이 건물주는 보통 5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한 45만 원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한양대랑 성동구가 10만 원씩 내요. 그리고 들어가는 청년이나 학생은 20만 원만 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왜 줬냐? 이게 공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구에서 다 채워서 주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좋고 학생은 뭐 방값에 들어가죠. 우리는 여러 가지 주거난 이런 문제 또 월세 인상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 지금 월세가 그래서 한양대 근처가 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이제 시장이 되면 이걸 서울시 내 2만 호 정도를 공급하려고 1년에 2만 호씩. 쾌적한 환경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방값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고 월세 지원 사업보다 이런 걸로 전환하면 효과가 훨씬 좋죠. 관리가 되니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간단할 것 같은데 사실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하는 사업, 서울시가 하는 사업 이게 다 다르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하고 본인이 유리한 걸로 선택할 수 있게. 5분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좀 더 구체화가 되면은 말씀해주신 저런 이제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요즘에 생성형 AI 같은 곳에다 학습을 시키면 네. 예, 그게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계속 넣으면 그 사람의 자기 상태만 집어 넣었을 때 그러면 다 알아서 맞춤형으로 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거의 체계를 만드는 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게 만약에 그 빅데이터들을 좀 더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서울시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체 조사들이 됐던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가 주면 나중에 이제 정책을 개발할 때도 이분들이 실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 소득 수준과 이 여건에서는 이런 게 됩니다라는 것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공급자의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걸 공약으로 한 게 이제 복지 제도를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 이게 신청주의가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혜택이 되게끔 등록이 되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똑같거든요. AI는 다 가능해요. 이건 예전에 사람이 하나하나 어떻게 그 사람을 다 맞춤형으로 알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AI는 또 밤새 일하니까 또 빨리 일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하고 딱 해놓으면 요걸 알아서 그냥 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쫙 시에서 보내줘야 돼요. 시하고 구에서.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판단하겠죠.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고 있고 이번에 AI가 되는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그 사업을 하는 건데 맞춤형으로 네, 네. 아예 지원하는. 그래서 자기가 몰랐는데도 이런 거 하라고 연락이 네. 가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혜택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이제 마무리 하시고 예. 그럴까요? 네. 나 밥은 다 먹었는데 뭐, 한 말씀 하세요.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자취할 때 물건도 막 새로 많이 사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제일 신필품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 그리고 쇼핑 플랫폼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뭐 마트에 직접 가서 산다기보다는 다 폰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처음 자취할 때 지원. 참.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첫 독립 지원.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독립해서 하면,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로 하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오거나, 첫 독립을 서울에서 하게 되면, 70만 원을 드리는데, 뭐냐면, 복비. 복비랑 그다음에 생필품 구입비. 제가 지금 성공구에서 20만 원, 30인가 20인가를 생애 첫 독립하면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웰컴 키트. 네, 70만 원으로 해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 이미 해버려가지고요. 독립한 20년 되면 안 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제가 성공이 있을 때 20살이 되면 또 카드로서 성년 축하금 20만 원인가 해가지고 쓸 수 있게 뭐 이런 것들 좀 했었는데 근데 이게 작은 건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건데 뭔가 누구로부터 축하를 받는 거죠. 그렇죠. 큰 돈 안 들이고 축하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이 사회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고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 저희 캠프에 우리 청년 전반적인 걸 가지고 나는 선대위원장님 그 탄핵 집회 사회도 싶다.